국회 운영위원회는 현재 여야 모두 참석한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잠시 뒤 오후 현안 질의도 이어지는데요. 운영위 전체 회의에 22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자리했다고요? 네,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운영위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뒤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자리한 만큼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현안을 두고 야당의 집중 질의와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경로설을 파고들었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경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고 의원은 또 지난해 7월 31일 안보실 회의 뒤 이 특정 번호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뒤 일사천리로 일처리가 진행됐다고 물어봤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모르는 이야기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이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최상병 특검법에 이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으로 가자. 이거는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를 주장했던 분들이 자기 부정 아닌가요?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안 질의 초반 여야 설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의사일정과 관련해 그동안 간사 간 협의 자체가 일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강민국 의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 의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국회에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정치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모레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표결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각종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물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고 해도 이 야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토론 강제 종료를 할 수 있어서 여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각 당 전당대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4파전으로 진행 중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분위기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이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 속에 이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후보를 겨냥한 배신의 정치 공세 등 후보 간 설전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동훈 후보는 SNS에 이 공포 마케팅은 구태이자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라며 다른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이 떠났던 지지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원희룡 후보는 즉각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한 후보는 민주당 당원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이 총선 패배의 주 책임자이자 이 당론이 반대하는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이 내부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이 축제를 입에 올릴 수 있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원 당규상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하며 이 한 후보를 겨눴습니다.
나경원 후보 역시 YTN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여당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가 나 후보의 경우 과거 학폭 피해자였는데 지금 가해자 쪽에 서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정면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 추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계파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듭 한 후보와 윤 대통령 사이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최상병 특검법도 민주당 당대표나 할 소리라며 총선 패배 물타기가 아닌지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관련 발언입니다. 이분이 이제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되기 전에, 종결이 되기 전에 해병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겠다? 저는 한마디로 민주당 당대표나 할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알아보죠. 이번 주부터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등록에 나선다고요? 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 후보 등록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예비 경선이 오는 14일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다음 주 초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언제 밝힐지인데요.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YTN에 어쨌든 후보 등록 전에만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지금은 향후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이 전당대회 흥행 여부는 또 다른 민주당의 걱정거리인데요. 현재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경남지사 출신 김두관 전 의원 외에 뚜렷한 이재명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최고위원 후보군은 10명이 넘어가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모두 이재명 전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를 표방하고 있어서 전당대회 흥행을 바라는 지도부의 고심도 같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